네, 안녕하십니까. 페이퍼 리뷰 359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이준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udio Visual Instance Discrimination with Cross-Modal Agreement라고 해서 UC 샌디에고랑 페이스북에서 같이 작성한 논문이고요. 올해 CBPR에서 베스트 페이퍼 캔디데이트까지 올라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또 그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이렇게 멀티모달로 잘 활용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그 표지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비디오하고 오디오 이렇게 페어로 처음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프라이어 웍들은 이 멀티모달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 비주얼 간의 커러스판던스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인싱크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인싱크면은 시밀러리티가 높은 걸로, 아니면 낮은 걸로 이렇게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채용한 방법은 우선 처음에는 이제 아비드라고 해서 그런 인스턴스 베이스로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크로스 모달 간의 어그리먼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애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인스턴스 레벨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넘어서 다른 인스턴스와도 유사한 시뮬러리티를 갖출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먼저 다루고 아비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CMA, 그 다음 아비드와 CMA를 좀 큰 스케일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디스커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자연, 주로 이제 물가 같은 데서 이렇게 자연 경관을 본다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 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만으로도 그 씬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씬들의 어떤 조합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을 때 거기에 그 보통 대부분의 이제 비디오라는 모달리티로 봤을 때 그 오디오가 프리리 어베일러블 한데 그 오디오의 역할이 그런 씬들 간의 어떤 잘 커넥션 시켜주는 브릿지 역할도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를 분리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모달리티인데요. 이거를 잘 레버리지해서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학습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취지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오디오 쪽에서도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어내는 그런 이제 결과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이 논문에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비드라고 해서 하나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을 여러 개의 거기에 연관이 있는 시밀러리티가 높은 멀티플 오디오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의 오디오를 여러 개의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컨트라스팅 하는 방법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아비드라고 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 within modality에 대한 그 캘리브레이션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CMA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이거를 결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릴레이티드 웍을 좀 살펴보면, 우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연구가 많이 되어 왔고 잘 디파인 되어 있는 어떤 방법인데, 보통 이제 프리텍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개가 되었죠. 그 프리텍스트가 이제 인스턴스 레벨의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연계되는 게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인제 이 논문에 관련 있는 것들은 그 오디오를 추가로 활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 사운드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미시시피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치설만 교수님이 아마 참여한 논문일 텐데, 어떤 그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하고 해당되는 어떤 사운드가 존재할 때 그 사운드가 어디에서 나는지 이 그림에서 이 오른쪽 윗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로컬라이즈까지 해줄 수 있는 요런 레이트 퓨전 방식의 멀티모달 퓨전을 통해서 이거를 구현한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하게 사운드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ICSP 2019년에 발표된 건데, 이거는 요거에서 이제 거의 뭐 유사한데 이제 모션 프로젝트를 따라서 이 사운드하고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세퍼레이션을 시키고 로컬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 1 연주자, 2 연주자가 있는데 이 소리를 일단 세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바이올린에 해당되는 연주자를 로컬라이즈하고 두 번째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는 이 사운드를 포즈 에스티메이션하고 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세퍼레이트하고 로컬라이즈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2020년 CBPR에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입술하고 스피치를 싱크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것도 있었고, 또 이 논문에서 릴레이티드 웍에 제시한 게 2016년에 발표된 아웃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디오를 같이 활용했을 때 단순하게 비주얼 피처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비주얼 커러스판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그 연구들이 기존에 대부분 이 오디오하고 비디오의 크로스 모달 러닝에 있어서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그 비디오에서는 싱크가 된다라는 그거를 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원리로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인싱크냐 아니냐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로 들어준 게 이제 Look, Listen and Learn이라고 해서 L3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치설만 교수님 거라서 그런지 좀 비슷합니다. 비전 네트워크하고 오디오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거에 대한 레이트 퓨전을 하는 또 네트워크가 존재해서 얘가 이게 크로스판드한지 아닌지를 학습하도록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위쪽은 ABT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프레임의 어떤 흐름하고 이 사운드의 흐름하고의 인제 그 싱크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논문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을 쓸 때 좀 하드한 거를 쓰면은 더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그 네거티브 샘플을 좀 잘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뭐 비슷합니다. 오디오 비주얼 멀티 센서리 피처를 학습을 해서 로컬라이즈를 하고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 액션 레코그니션, 그다음에 스크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시에 어떤 발화자가 있는 화면이 있을 때 발화자가 있는 화면만 ON하고 나머지는 OFF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연구라고 합니다. 이 논문하고 좀 더 인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제 그 멀티 모달리티 또는 한 모달리티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멀티 뷰가 가능한데, 그런 멀티 뷰 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으로 멀티 모달을 레버리지한 그런 연구들인데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의 XDC라고 해서
작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디오에서 RGB 프레임하고 오디오 시그널을 일단 그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그 피처 임베더에 이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피처들을 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그 클러스터링 작업을 해서 클러스터를 베이스로 해서 일단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다음에 그렇게 어느 정도 학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그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 옵션으로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클러스터를 크로스 모달로 이렇게 서로 링크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거는 요거는 PR300에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코클리어라는 접근 방법이고 얘는 이제 그 소리를 쓰진 않고요. 이제 RGB 이미지하고 이미지에서 추출될 수 있는 옵티컬 플로우 두 개를 각각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두 개가 이제 인싱크가 되는 거를 각각의 파지티브 샘플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각각의 네트워크를 일단 1차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좀 리파이닝 하는 과정에서 한쪽을 픽스하고 나머지 한쪽을 그 반대쪽에 이제 모델레트를 활용해서 리파이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픽스를 또 위치를 바꿔 가지고 이쪽을 픽스를 하고 반대쪽을 또 리파인하고 이거를 그 올터너티브하게 반복하면서 학습을 해 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이 논문하고 좀 관련해 있는 연구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비드 방법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셋을 N개의 샘플이 있는 S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들이 이제 스몰 si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지칭이 되고 여기 하나가 작은 비디오 클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비주얼한 파트를 이제 si의 v라고 하고 오디오 파트를 si의 a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드라고 하는 방법의 골은 결국은 뭐 되게 단순한데 이 비주얼 오디오 리프레젠테이션하고 오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각각 투 스트림으로 각각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잘 하겠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사용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오디오 비디오 합쳐진 이 샘플 인스턴스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쓰기 때문에 시밀러리티가 높은 그 샘플들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가 높게 하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밀러리티를 낮게 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일단 각각 비디오와 오디오의 그 임베딩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FV, FA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인풋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출력물이 이제 피처 임베딩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한 형태로 임베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 줌으로써 이제 하이퍼스피어 위에 모든 피처들이 위치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특징적인 거는 슬로우 무빙 리프레젠테이션을 비디오와 오디오 각각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슬로우 무빙 에버리지는 이제 결국은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쓰고 나중에 보면은 코에피션트를 0.5 정도로 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 N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각각 해당되는 메모리 피처를 두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서 학습할 때 이 메모리 피처에 있는 이 무빙 에버리지를 타겟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무빙 에버리지하고 시밀러한 거면은 시밀러리티가 높은 쪽으로 학습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도록 학습을 해 주는 게 이제 이
아비드 태스크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디오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오디오 리프레젠테이션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타겟으로 이제 비디오 메모리, 오디오 메모리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인풋으로부터 비디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고 오디오의 리프레젠테이션 뽑은 다음에 이거를 각각 비디오는 비디오끼리, 오디오는 오디오끼리 하는 요런 셀프 아비드 옵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비디오는 오디오하고 또 오디오는 비디오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하는 크로스 아비드 옵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조인트로 수행하는 조인트 아비드가 가능할 겁니다. 요거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감으로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뒤쪽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옵션들 중에서 obvious하게 바로 어떤 게 좋은지를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덱스 임피리컬 스터디를 자기들이 수행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아비드는 기본적으로 NC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 리프레젠테이션상 그 변수 위에 바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요거는 이제 그 무빙 에버리지 메모리 뱅크에서 관리되는 무빙 에버리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샘플 SI에 해당하는 타겟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XI의 바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는 요 인덱스 통해서 사실은 이제 관리가 되겠죠. 실제 구현상으로는. 그리고 이 이제 요 바가 없으니까 그냥 그 피처 임베딩으로 뽑아진 녀석인데요. 요게 이 SI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probability는 이제 요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보던 형태로 이제 코사인 exponential cosine similarity를 마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마치 로지처럼 사용해 가지고 소프트맥스처럼 그러니까 이제 분모에는 이 x라는 이 피처가 모든 가능한 그 메모리 뱅크들하고 시밀러리티를 다 비교해 가지고 각각의 exponential cosine similarity를 구한 다음에 여기 템퍼러처도 들어가고 그걸 다 서메이션을 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그다음 분자에는 이제 그게 지금 타겟으로 하는 요 SI에 해당하는 뱅크와의 exponential cosine similarity를 구해서 그거를 이제 그 probability로 보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요 분모에 들어가는 요 부분 중에서 이제 n을 뺀 요 z바라고 하는 녀석을 normalized partition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비드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기분 피처가 각 뱅크별로 하나씩 비교를 해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멀티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를 높여 주고 그러니까 디시전 1이 되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디시전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인제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그게 훨씬 더 많으니까 다 이 서메이션을 해 가지고 결국 구해지겠죠. 그래서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포지티브에 대한 그 결과, 네거티브들에 대한 결과의 합을 합친 것이 결국은 NC 로스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비드 트레이닝을 하는 절차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옵션을 다시 요걸로 포뮬레이션을 해 보면 셀프 아비드 로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비디오 피처에 대해서 비디오 뱅크들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네거티브들 간의 NC 로스를 일단 구하고 그다음에 오디오 쪽에서도 똑같이 구하는 그 두 가지를 합친 걸로 정의가 되고요. 크로스 아비드 같은 경우는 비디오 피처를 이제 타겟을 오디오
뱅크로 바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네거티브까지 해서 NC 로스를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반대로 오디오 피처를 비디오 뱅크에 있는 그 타겟들을 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NC 로스, 요 두 개를 합한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조인트 아비드는 요 위에 두 개를 더한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세 가지 그 옵션을 정의를 그 로스를 정의를 하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데이터셋은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오디오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썼습니다. 이거는 그 도엽님이 예전에 다뤘던 VATT라고 하는 논문에서도 잠깐 다뤄졌었는데요. 일단 1.8 밀리언 개 비디오 클립들이 기본이 되어 있고, 유튜브 클립들이 기본이 되어 있고, 각각이 10초 정도씩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 놓은 상태고, 그 10초 동안에 해당되는 그 오디오 클립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오디오 클립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온톨러지를 써 가지고 632개 클래스로 다 매뉴얼리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해 놓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2 밀리언이 넘었더라고요. 요 논문을 쓸 당시에 1.8 밀리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요 아비드 실험을 위해서 이걸 다 쓰진 않고 프리트레이닝용으로 일단 10만 개를 샘플링을 먼저 해서 요 범위 내에서 조금 작은 규모로 테스트를 먼저 해 봅니다. 이 그 각 비디오 클립이 이제 10초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풋으로 네트워크에 줄 때는 비디오는 대략 1초 정도, 오디오는 대략 2초 정도의 샘플링을 다시 한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네트워크가 그 스몰 버전으로 만든 R2+1D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레지넷하고 거의 같은데, 이제 그 템포럴 정보까지 같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3D 컨볼루션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스페이셜한 채널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템포럴한 부분을 처리하는 거를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시리얼하게 연결해 주는 형태로 어 대체한, 그 부분만 대체한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이피션트하게 이제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9 레이어로 구성된 좀 작은 규모로 일단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요. 그 여기에 이제 인풋으로 요 16 프레임의 사이즈가 112 by 112인 비디오 프레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스탠다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적용된 상태라고 합니다. 요 스탠다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인셉션에서 사용했던 그 오그멘테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립하고 랜덤 리사이즈드 클럽 하는데 미니멈 포션이 8%까지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는 우선 네트워크를 잠깐 보면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그 이 아비드 깃허브에서 갖고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따온 건데요. 이렇게 그 2D 컨볼루션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는 결국은 그 로그 스펙트로그램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2D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그 2D를 처리할 수 있는 2D 컨볼루션을 네트워크 이렇게 4개의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이제 스템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 블락별로 콤브 배치놈, 액티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2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 오디오 인풋은 그 비디오 그 클립 1초 정도짜리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거기 앞부분 0.5초 이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샘플링을 합니다.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코드를 좀 살펴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0.5초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2초 정도 가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내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일단 그 웨이브폼 상태에서 앰플리튜드를 조정해 가지고 볼륨 지터링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일종의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시간 축으로도 또 템포럴 지터링을 좀 해가지고 오그멘테이션 효과를 좀 준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타임 스텝이 이제 100 타임 스텝이 되도록, 그리고 프리퀀시 밴드는 129개가 되도록 해서, 이 스펙트로그램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단위 듀레이션에 대해서 쇼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듀레이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타임 축에서의 정보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 Y축으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 생성이 되면 XY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또 각 프리퀀시별 또 그 인텐시티, 앰플리튜드가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또 이 비주얼한 어떤 인텐시티를 줘가지고 표출해서 결국은 2D 오디오 시너리처럼 표현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의 그 디멘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오디오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주게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그 피처 임베더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요 결과로 나온 피처는 결국은 이제 맥스 풀링을 하고 그다음에 3레이어 MLP를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128 디멘션짜리 피처로 프로젝션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이퍼스피어에 올리기 위해서 노멀라이즈까지 해주게 됩니다. 예, 오디오 비주얼 쪽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셋업하는 쪽에 조금 설명드릴 게 많네요. 프리트레이닝 디테일을 보면은 이제 각각 앞서 봤던 세 개를 이제 비교해 보기로 했으니까 요거로 이제 옵티마이즈를 각각 해보는데, 네거티브 샘플은 일단 1024개를 썼다고 합니다. 8192개까지 높여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렇게 1024개만 썼다고 하고요. 템퍼러처랑 EMA 컨스턴트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티션 펑션, 그 분모에 해당하는 요 z바 요 값이 이터레이션 한번 돌면 대충 approximately 좀 스테이블해지나 봐요. 그래서 요 값을 한 이터레이션을 돌린 후에는 컨스턴트로 고정해서 사용을 하고, 아마 이피션시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2.2045 정도의 값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담을 쓰고 400의 박동안 하고 뭐 러닝 레이트, 웨이트 디케이, 배치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주얼 태스크는 이제 키네틱스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이 FV 그 네트워크를 픽스한 다음에 거기에 리니어 프로빙으로 이제 성능을 보고, 오디오 쪽은 이제 ESC50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environmental sound 뭐 이런 우리 주변에 흔히 들리는 그런 소리들을 수집한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리니어 프로빙으로 성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비디오에 대해서 25개 그 작은 클립들을 따서 각각의 성능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또 에버리징을 해가지고 탑1 애큐러시로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해본 결과를 보면요, 크로스 아비드하고 셀프 아비드, 조인트 아비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블락이 4개가 있는데 각 블락별로 이제 리니어 프로브를 달아가지고 다 학습을 다 해봤나 봐요. 당연히 이제 블락 뒤쪽으로 갈수록 그 피처가 더 좋은 피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 베스트이고,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크로스 아비드가 셀프 아비드보다 굉장히 높은 차이를 큰 차이를 내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해설하기로는 셀프 아비드 방식은 사실은 비디오는 비디오끼리 보는 거고, 근데 메모리 뱅크에 있는 피처랑 그 지금 방금 갓 뽑아진 피처가 사실은 같은 그 비디오 클립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으로부터 그 1초 샘플링 한 건데, 그걸 하나는 무빙 에버리지 한 거고 그냥 하나는 날것으로 샘플링 한 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이지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아비드가 조인트 아비드보다 더 좋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던 거랑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요 논문에서는 이게 또한 이 셀프 아비드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셀프 아비드랑 크로스 아비드 두 개의 로스가 합쳐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비얼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통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가 들어가는 거가 전체적인 성능을 해롭게 하는 거죠. 헐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ithin modality instance discrimination을 그냥 나이브하게 적용하면은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크로스 아비드라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크로스 모달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더 일반화를 잘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비드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아비드 프레임워크에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를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한다라는 한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스턴스가 아니라도 비디오 클립 내에서 유사한 그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비디오 클립이지만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semantically related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로 포지티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드만의 단점은 아니고 기존의 비주얼 피처만 사용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번도 좀 연계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false negative sampling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네거티브 셋 1024개 인스턴스를 갖고 있는 이 셋의 일부는 semantically 지금 타겟으로 하는 이 인스턴스하고 릴레이트가 돼 있을 것이다.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네거티브로 두는 거는 폴스 네거티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런 네거티브 샘플이 많아야지만 리프레젠테이션 콜랩스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네거티브 샘플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더더욱 이런 폴스 네거티브 샘플링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비슷한 임베딩을 또 시멘티컬리 이제 관련이 있는 애들 시밀러하다라고 학습하게 하고자 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고를 하고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크로스 모델리티 간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비주얼 피처들 간의 어떤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야지 이게 좀 완벽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lack of within modality calibration이 이런 부분이 좀 프라블레매틱 해서 결국 좋은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내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드를 크로스 모달 어그리먼트라는 방법으로 within modality contrastive learning을 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거에서 이제 첫 번째 하이파테시스는 뭐냐 하면, 두 개의 샘플이 있을 때 이게 두 개의 샘플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X축이 오디오 시밀러리티 스페이스고 이 Y축이 비디오 시밀러리티 스페이스인데요. 이 두 개의 스페이스에서 시밀러리티가 둘 다 높은 영역, 즉 요 파란색 영역에 두 개의 샘플이 존재하면 두 개는 서로 간에 포지티브라고 semantically related 돼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첫 번째가 아니라 유일한 가정이네요. 네, 그래서
이 인스턴스들을 파지티브로 간주를 하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뛰어넘어서 같은 인스턴스가 아니라도 파지티브 샘플로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semantically related positive set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네거티브 셋도 false negative를 최대한 배제해서 더 reliable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그리먼트 스코어를 사용하는데요. 샘플 SI하고 SJ가 있을 때 여기서 각각의 비주얼 피처와 오디오 피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비주얼 피처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다음에 오디오 피처 코사인 시밀러리티 두 개의 미니멈 값을 이제 로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시밀러하지 않으면 이게 로가 낮게 나오겠죠. 둘 다 시밀러 해야지만 이 미니멈이 높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는 거를 요 스코어로 필터링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 셋을 PI라고 하는데 이 로 스코어로부터 탑 K개를 취해서 파지티브 셋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실험에서는 32개까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셋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로 구성이 됩니다. 서로 이제 중복되는 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CMA 러닝 오브젝티브를 보면요. 이제 싱글 인스턴스를 넘어서 그 파지티브 트레이닝 타임에서 이제 그 샘플에 대해서 아까는 그냥 K개의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KN을 붙여서 이제 KN개의 네거티브 인스턴스를 뽑아서 사용을 하고요. 그거를 뭐 N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편의상 좀 다르게 붙였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샘플도 KP개를 샘플링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피처하고 오디오 피처 각각이 이제 그 인스턴스 이외의 다른 인스턴스까지 포함된 그 파지티브 셋들의 여러 개의 메모리 뱅크에 해당되겠죠. 그 메모리 피처들하고 네거티브 셋, 그 다음에 오디오의 메모리 피처하고 네거티브 셋, 파지티브랑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NC 로스를 각각 이제 전체 그 파지티브 셋 인스턴스 수의 전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만큼 다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한 결과를 within modality positive discrimination los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까 셀프 아비드에서는 단순하게 같은 인스턴스 내에서만 파지티브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성능에 제약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벗어났죠. 같은 인스턴스가 아니라도 시밀러리티가 높으면 파지티브로 볼 수 있게 만들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성공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오브젝티브는 크로스 아비드 로스, 앞서 있었던 로스에다가 요 위에 있는 요 WMPD 로스를 람다 스케일링 팩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면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이제 크로스 아비드를 그 실험을 할 때는 400에팍을 이것만으로 돌렸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크로스 아비드로 200에팍을 돌립니다. 먼저. 그래서 일단 이니셜라이즈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모델 VFA 모델들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이번에는 이제 CMA 로스 요거를 추가한 이 로스를 가지고서 200에팍을 더 파인 튜닝 형식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32개 파지티브 인스턴스를 쓰고, 그 다음에 파지티브 셋은 50에팍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학습이 되면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네거티브는 이제 1024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람다 값을 이제 바꾸어 가면서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요. 왼쪽이 키네틱스, 오른쪽이 ESC,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되겠죠. 람다가 0일 때는 순수하게 아비드로 학습을 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람다를 0.1 이렇게 올리면서 해보니까 람다가 0이 아닌 양인 모든 경우에서 아비드보다 이 CMA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성능이 좋게 나오고, 특히 비디오 같은 경우는 람다가 1일 때 약 1.2% 정도 성능 향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사운드 쪽에서는 람다가 3일 때 약 1.6% 가까운 그런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죠. 그래서 이거가 주는 인투이션은 결국은 그 related 된 그런 인스턴스, 그 CMA가 그 단위 인스턴스를 벗어나서 그룹으로 인스턴스를, 그 포지티브 인스턴스를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within modality similarity가 더 좋은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를 좀 분석을 해본 부분이 좀 재미있는데, 그 이너 프로덕트의 에버리지를 구해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2개의 샘플을 일단 구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피처를 뽑고 그거에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지금 이게 다 유니폼하게 그 뽑아냈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에버리지가 이 피처가 하이퍼스피어 상에 존재하도록 노멀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그 평균이 제로가 이론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크로스 아비드만으로 학습을 했을 때는 그 에버리지 이너 프로덕트가 0.2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스피어 상의 그 반지름이 1이니까 0.23은 굉장히 바이어스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거가 크로스 아비드의 그 collapsed representation이 학습되어 있는 거를 반증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CMA까지 적용을 한 다음에 피처를 뽑아가지고 해봤더니 제로가 나오더라.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이 CMA 방식으로 멀티 인스턴스들을 포지티브로 엮어주면서 학습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좀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CMA에 대한 올터너티브가 혹시 없을까 또 실험을 해본 게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CMA 방식이죠. 오디오, 비디오 스페이스 양쪽의 시뮬레이트 높은 영역만 포지티브로 취하는 건데, 이거를 오디오는 무시하고 비디오 쪽만 시뮬레이트 높은 거를 취하는 방식. 비디오 EXP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는 무시하고 오디오만 시뮬레이트 높은 걸 취하는 방식. 그다음에 비디오 또는 오디오 둘 중에 하나만 시뮬러리티가 높으면 그냥 다 포지티브라고 보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요 범위는 조금 더 줄인 것 같아요. 탑 K는 좀 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요. 뭐 예상대로 둘 다 교집합으로 높을 때를 취한 방식이 아비드가 이제 베이스인데, 아비드에다가 원래 CMA 했던 요 방식이 뭐 비디오만 익스펜션 한 거나 오디오 또는 오디오 비디오를 5어로 익스펜션한 이 모든 경우보다 다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오디오만 가지고, 오디오 시밀러리티만 가지고 이렇게 익스펜션한 게 퍼포먼스 헐트가 굉장히 심한데, 보시면은 뭐 이거는 비디오가 더 심하네요. 블락 원이구나. 맨 마지막을 보면은 오디오가 가장 헐트가 심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비디오에서 비주얼 정보가 아무래도 오디오 정보보다 훨씬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을 테니까 오디오만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시밀러리티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아주 소폭의 이 베이스에 비해서 소폭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뭐 같은 피처 스페이스 내에서 그 충분히 그 크로스 아비드만으로도 잘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결국은 CMA가 컨시스턴트하게 이 모든 메소드 다른 이 올터너티브에 비해서 그 많은 게인들을 준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 퀄리테이티브하게 좀 분석을 해본 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레퍼런스 영상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비주얼 시밀러리티고 오른쪽이 오디오 시밀러리티예요. 그래서 CMA 방식으로 할 때는 비디오, 오디오 둘 다 시밀러리티 높은 것들만 이렇게 포지티브를 취하는데, 보시면은 비디오 쪽에서는 시밀러리티가 높은데 오디오 쪽에 시밀러리티 낮은 요런 것들이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CMA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요 앰뷸런스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가 지금 버스인지 트레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비주얼만 보면은 좀 비슷하게 시밀러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리가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시밀러리티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더 그 이런 걸 네거티브로 분류함으로써 그 네거티브 인스턴스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more precise positive, 반대로 more precise positive를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프리시전으로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CMA가 가장 높은 프리시전을 기록, 탑 K의 그 숫자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좀 대용량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비디오 네트워크, 오디오 네트워크를 좀 더, 비디오 네트워크는 레이어를 2배로 깊게 만들어주고요. 오디오 네트워크는 레이어는 같은데 채널을 거의 2배 정도 좀 두껍게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도 키네틱스 400에 24만 개 비디오를 다 사용을 하고 오디오셋 풀로 다 사용을 합니다. 아까 10만 개였는데 거의 200만 개를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커졌으니까 이 인풋도 조금 크게 만들어 주는데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224x224로 8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그 당연히 오그멘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아까하고 유사하게 0.5초 이내에 시작을 해서 2초간 샘플링을 한 거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오디오 같은 경우 48kHz 샘플링을 많이 쓰는데 이게 데이터셋 내에서 24kHz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그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는데 아까 봤던 거에 거의 2배 정도 디멘션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로스 아비드로 1단계로 먼저 학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중간에 파인 튜닝 하듯이 이 CMA 로스를 써서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뭐 32개 포지티브, 1024개 네거티브, 똑같은 세팅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는 액션 레코니션으로, 오디오는 사운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밸루에이션을 하게 되고요. 우선 요렇게 해서 이제 대용량으로 했을 때 크로스 아비드하고 이 CMA가 들어간 거랑 두 개를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 보는데, 보시면은 뭐 여전히 대용량에서도 이 CMA가 그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뭐 거의 2% 이상 꽤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클립 와이즈로 정확도를 비교를 한 거고, 요거는 그 한 비디오 클립 내에서 여러 개 그 비디오 클립들에 대한 프리딕션들을 에버리지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탑 1으로 비교를 한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 RBD를 CMA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게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뭐 클립 와이즈로 보나 비디오 와이즈로 보나 다 그렇고, 또 이 키네틱스에서도 그렇고 오디오셋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CMA가 레귤러라이제이션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활용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이제 소타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존 소타들이 대부분 그 리니어 프롭이 아니라 파인 튜닝을 해서 그 성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UCF나 HMDB 같은 데이터셋을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1 애큐러시를 비교를 하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이 비디오 관련된 쪽 그 성능들을 보면은 그 측정하는 그 세팅 자체가 보시다시피 인풋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통일된 비교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인풋 사이즈를 파인 튜닝 할 때 8 by 24 스퀘어, 32 by 24 스퀘어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최대한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해 봤을 때 이 크로스 아비드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 기존 소타들을 다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 CMA까지 더 추가하게 되면 더 완벽하게 인제 소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오디오셋 기반으로 이렇게 프리트레인을 한 경우를 보면은 앞에서 잠깐 릴레이티드 웍에서 봤던 L3 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ABTS, 이 하드 네거티브를 쓰는 방식이었죠. 요게 좀 세팅이 쪼금 다르긴 한데 이거보다도 더 인제 좋은 성능이고, 그다음에 XDC 클러스터링을 그 크로스 모달로 딥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이었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쪼끔 애매한 게 요게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프리트레인 할 때도 32 by 224 스퀘어로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인제 8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좀 고거는 좀 페어하지 않고 8 요걸로 해서 비교를 해 보면 더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인제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앞서 리니어 프로브로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 임프루브먼트 정도가 쪼끔 작은데, 그게 이게 아무래도 풀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그 비주얼 그 피처 어 비주얼 피처가 좀 많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리니어 프로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고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운드 레코니션도 비교를 해 보면 요건 좀 특이하게 그 피처 익스트랙터 뒤에다가 SVM 클래시파이어를 one vs all 형태로 붙여 가지고 비교를 해 봅니다. 요거를 요렇게 한 이유는 요 ABTS에서 고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맞춰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디오 와이즈 탑 1 애큐러시를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뭐 콘브 RBM이라고 하는 게 ESC에서 꽤 높은 건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그다음에 ABTS보다도 DKS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다룬 걸 잠깐 정리를 해 보면요. 이제 크로스 아비드하고 CMA라고 하는 방법이 인제 프로포즈가 됐고, 이 크로스 아비드라고 하는 거는 비디오 피처와 오디오 피처를 서로 간에 크로스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냈죠. 그래서 액션 레코니션, 사운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타를 찍었고, 근데 인제 그게 어떤 가지고 있는 within modality calibration이 없다라는 약점을 CMA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줍니다. 잘 해소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CMA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false positive를 리젝트하고 또 false negative가 최대한 없도록 하는 그런 어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앞서 봤던 그림처럼 요렇게 이제 처음에는 같은 I끼리만 요렇게 그 같은 포지티브로 취급이 되다가 나중에는 I, J로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포지티브가 될 수 있는 요런 형태로
결국은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거고요. 이 논문의 같은 그 3명의 저자들이 CBPR에 논문을 하나 더 내서 억셉트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로버스트, 제목도 비슷한데요. 로버스트 오디오 비주얼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로버스트가 들어갔는데 요 3 저자 중에 제2, 제3 저자 순서만 바뀌었는데요. 요것도 좀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가 다루는 이슈는 지금 오늘 이 논문에서 인제 사실 살짝 비교한 게 뭐가 있냐면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사실 서로 간에 그렇게 인포머티브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뭐 자연 환경이나 뭐 길거리 걸어갈 때 이런 환경에서는 괜찮은데 좀 인위적으로 어떤 배경음악이 깔리는 환경, 뭐 카페나 뭐 어떤 뭐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사실 음악이 그 오디오는 같은데 이게 비디오는 완전 관계없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게 faulty positive가 되는데 또 반대로 또 faulty negative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모달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아이디어는 뭐 같은 저자니까 당연히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faulty positive를 줄이기 위해서 인제 weighted constructive loss를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faulty negative를 줄이기 위해서 타겟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주면은 된다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요 2 가지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이 논문보다 또 성능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논문도 CBPR에서 oral로 accept가 됐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